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만 30원인데요. 제도 도입 37년 만에 만 원을 넘어섰죠. 예, 내년도 전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줄 수 없다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예. 최저임금을 어기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 여러 가지 공적 시스템을 동원해서 마련한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간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근무하면 209만 6,270원 최소한 그 이상은 받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게 88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7년이 지났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데서 상당히 의미를 상당히 감회가 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 한 수년 동안 최저임금을 최소한 만 원 이상으로는 올려야 된다. 아니다. 아직은 최저임금을 좀 더 낮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팽팽히 수년째 맞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만 원을 넘었다. 특히 이 만 원이라는 것은 심리적 어떤 숫자가 십진법상에서 9를 넘어서 10으로 올라가면 예. 일정의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마지노선이 뚫리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급속하게 달릴 수 있다는 이런 심리적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요. 예. 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경영계 또 만 원을 넘기려고 했던 노동계가 수년째 어떤 힘겨루기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만 원을 넘었다는 면에서는 뭐 상당히 그 37년 만에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만 원은 넘었지만 인상률,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면 이건 너무 적게 오른 거 아니냐. 상승률이 1.7% 올랐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가 3.2% CPI 평균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폭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물가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실질 성장을 1.4% 했습니다. 보통 이 경제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성장률, 이것을 경상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경상성장률이 4.6%였으니까 작년 한 해의 경제사정만 놓고 보면 임금을 4.6% 올려주는 것이 경제 업적에 가장 부합한다. 이게 노동계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영계에서는 그 논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래서 1.7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 만 원이 올랐다는 이 대목은 경영계로서는 부담이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상반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둘 중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은 재심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요. 한쪽이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있는 측이 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고시하기 전까지 확정안 고시는 올 8월 8일입니다. 네. 노동부 장관이 합의안을 토대로 고시하는데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는 수긍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법에는 그렇게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 37년간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이 신청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 신청을 들어왔을 때 노동부 장관이 수용을 해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되는데 다시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재론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8월 8일 이제 고시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최저임금은 모든 업체에
적어도 시간당 1030원 이상으로는 줘야 되는 일종의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비단 임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각종 가격에도 이를테면 노사가 다른 합의를 할 때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하나의 어떤 임금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예. 임금 액수보다도요 이것을 업종별로 좀 차별화하자는 논쟁이 특히 노조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이 대목도 표결 결과 그냥 모든 업체에 업종별로 차별 없이 동일하게 1030원씩 적용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경제일기에서도 이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나요? 예, 깜짝 하락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도 물가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예. 세계 경제 전문가들 특히 뉴욕 증시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해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예상보다도 물가가 조금 빨리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는 이제 2%로 가는 확신을 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고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0이었지만요. 1년 전에 비해서 전월 대비 바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됐냐. 이것은 CPI 물가가 지난달 비해서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0.1이 떨어졌습니다. 예. 물가가 바로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떨어진 거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 면도 물가가 잡혀가는 하나의 신호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적어도 물가와 그 금리에 관한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나온 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고 저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 PPI잖아요. 이것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CPI랑 같은 흐름으로 갈까요? 예, 오늘 밤 9시 반에 P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CPI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지금 현재 도시 가게 소비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어떤 그 물가를 그 지수로 측정한 것이고요. 오늘 밤에 나온 것은 PPI라고 그래서 프로덕션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사와야 되는데 그 원료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에 관한 물가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CPI는 지금의 물가지만 PPI는 요게 기업에서 원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3, 4개월 후에 시장에 내놓게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이 생산자 물가가 앞으로 4, 5개월 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도 하향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번 달에 물가가 안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물가의 중장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밤의 PPI 지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이 CPI가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오면서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3차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세계 경제가요 금리를 너무 높여서 특히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 높여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5.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자 부담이 크고 새로운 사업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렸느냐? 그 이유가 바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 잡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밤사이에 앵커님 말씀대로 CPI가 좀 잡혀가고 있다면 예.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가 좀 낮아지면 금리 내리겠다고 계속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아직은 연준의 억제 목표가 물가가 2%입니다. 그런데 지금 3%거든요. 그렇지만 2%로 내려가는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달은 아니지만 곧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각에서는 올해 3번 정도 내릴 수도 있다.
9월 달부터 시작하면 뭐 한 번에 0.25%포인트씩 낮추면 0.75% 정도를 내릴 수도 있다. 실제로 시카고 패드워치라는 그 어떤 선물 거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요, 금리 선물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제로 금융 비용을 치르고 자기들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걸 보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착수할 것 같다라는 그 여론이, 그 투자 배팅이 90%가 한때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올해 안 될 수도 있다 이랬는데 현재 나타난 물가지수 상황, 이게 계속 안정화된다면 올해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고 우리 증시 반응은 어때요? 예, 지금 그 밤사이에 CPI 물가가 깜짝 하락을 했을 때 네. 초기에 장중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출발을 했어요. 네. 이 대목은 뉴욕 증시도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거,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다 해서 굉장히 좋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S&P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거, 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들인 나스닥 지수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테슬라라는 전기차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 연기할래.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네. 그동안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기술주들을 믿을 수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좀 그 주식을 매물을 쏟아내는. 그리고 최근에 워낙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알파벳 이런 7개 회사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오른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갑자기 로보택시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그래서 밤사이에 주가 떨어진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기술주가 이제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당히 놀라서 그 충격이 한국으로도 그대로 이어져서 전 세계 주식 상황은 보합 또는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상승세의 배경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값 전국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의 아파트값이 유난히 크게 오르고 서울에도 중심부는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5년 전보다 가장 높았던 시점보다 더 높아진 상황. 그다음에 한 주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왜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가장 큰 것은 지금 미국부터 시작하는 이 금리 인하 분위기.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도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을 살 때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돈도 같이 들어가는데 금융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상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사실 확신은 잘 안 하잖아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예, 박상우 국토부 장관 뭐 상당히 공직자로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예. 자신감이 있다는 예.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 지역이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지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 수요 공급이 무너졌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 지금 그 아파트 건축비,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금리가 오른다든지 이런 요인이 작용한 건데 이것은 좀 조만간 해소가 될 수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서울 인근에 나오기 때문에 서울의 가격 상승은 잡을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과잉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오른다면 공급 물량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어떤 입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대목이 주목을 끕니다. 예, 오늘 경제 이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